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같은 영상을 보고 똑같은 종목을 샀는데 몇 달 뒤 친구는 웃고 나는 울고 있는 그 상황. 정보가 달랐던 것도 운이 나빴던 것도 아닙니다. 실제 국내 증권 플랫폼 데이터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같은 삼성전자를 매도했는데도 결과는 완전히 갈렸고 수익을 낸 사람들조차 정점에서 판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를 만들어낸 건 뭘까요? 종목도 시장도 정보도 아닙니다. 우리 뇌가 처음부터 투자를 망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9번을 벌고 단 한 번에 다 날려본 적 없으세요? 수익이 3%만 나도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빨리 팔고 싶어지고 손실이 30%가 됐을 때는 오히려 꿈쩍도 못하고 버티던 그 경험 말입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도 공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겪는 패턴이 딱 이렇습니다. 조금씩 수익을 챙기다가 어느 한 종목에서 크게 물려서 그동안 번 걸 전부 토해내는 거죠. 수익은 잘게 썰어먹고 손실은 통째로 끌어안는 구조. 이렇게 하면 계좌가 버틸 리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5년째 주식을 하는 40대 이 과장님이 계세요. 종목 공부도 열심히 하고 리포트도 꼬박꼬박 읽고 누구보다 부지런한 분이었는데 계좌 수익률은 항상 마이너스였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르는 주식은 10% 수익에 팔아버리고 떨어지는 주식은 마이너스 40%가 돼도 곧 반등하겠지라며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정보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인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이게 나쁜 습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고난 본능이에요. 이익이 눈앞에 보이면 잃기 전에 낚아채고 싶고 손실이 생기면 확정되는 게 두려워서 외면하고 싶어지는 것. 이 본능은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생존하기 위해 발달시킨 회로입니다. 당장 눈앞의 먹이를 챙기고 위험은 일단 피하고 보는 것. 그땐 목숨을 지키는 데 유리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정확히 도구로 작용합니다. 이게 바로 투자의 제일 원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보다 우리 뇌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시장 탓, 뉴스 탓하기 전에 진짜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걸 지금부터 하나씩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뇌가 어떻게 투자를 망치는지 그 첫 번째 함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손실 회피 편향.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인간은 똑같은 금액이라도 잃을 때의 고통을 벌 때의 기쁨보다 훨씬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실험으로 증명했는데 그 차이가 무려 2배입니다.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과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같은 크기가 아니라는 거죠. 잃는 고통이 2배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 사실 하나가 투자자의 모든 판단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계좌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익률 플러스 5%점 그 순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나요? 이러다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일단 팔자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지 않으세요? 반대로 파란불, 마이너스 30%가 찍혔을 때는요. 손절하면 진짜 손실이 확정되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말로 스스로를 달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반응,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그런데 이게 합리적인 투자 행동과도 정확히 반대입니다. 올라가는 주식은 더 오래 들고 있어야 하고 내려가는 주식은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우리 뇌는 거꾸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수익 날 때 팔고 손실 날 때 버티는 이 패턴이 계좌를 파랗게 물들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결국 손실피 편향은 단순한 심리적 불편함이 아닙니다. 내 계좌에 직접적으로 구멍을 내는 메커니즘이에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라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함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첫 번째보다 훨씬 교활합니다. 왜냐면 이건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이 아니라 애착이라는 감정에서 출발하거든요. 바로 소유 효과입니다. 혹시 집에 몇 년째 안 쓰는 물건인데도 버리지 못하는 게 있지 않으세요? 남이 보면 그냥 낡은 머그컵인데 나한테는 왠지 특별한 것 같고 중고로 팔려고 해도 제 가격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냥 쥐고 있는 그 마음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심리가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그 종목은 수천 개의 주식 중 그냥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순간 그 주식은 갑자기 내 주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 기업에 대한 나쁜 뉴스가 나와도 애써 외면하게 되고 주가가 계속 떨어져도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어라며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더 좋은 투자처가 눈에 보여도 지금 손해준 주식을 놓지 못하는 거죠. 제가 아는 30대 직장인 최 씨는 한 중소바이오 주식을 샀다가 반토막이 났는데도 2년 넘게 버텼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내가 직접 그 회사 IR 자료까지 찾아보고 샀는데 내가 틀릴 리 없다는 거였어요. 종목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주식을 고른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이게 소유 효과의 본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손실 회피 편향이 손실 확정의 고통을 피하려는 회피 심리라면 소유 효과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내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하고 그 판단을 끝까지 놓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좌는 버티고 손실은 쌓이고 기회는 사라집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함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어쩌면 가장 현대적인 병입니다. 정보가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 바로 분석 마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마트폰을 열어보세요. 증권 앱 하나만 켜도 쏟아지는 게 뭔가요? AI 반도체 전망 분석, 미국 금리 동결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업데이트, 오늘의 추천 종목, 전문가 긴급 리포트, 하루에 수백 개의 정보가 밀려들어 옵니다. 그런데 이 정보들이 우리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고 있을까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완벽한 정보가 모이길 기다리다가 결국 그 종목이 2배가 되는 걸 멀찍이서 구경만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50대 은퇴 준비 중인 박 사장님인데요. 2023년 초에 AI 관련 종목에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새로운 리포트가 나오고 유튜브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지금은 너무 올랐다, 아직 더 간다는 말이 뒤섞이다 보니 결국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1년 뒤 그 종목은 3배가 되어 있었고 박 사장님 계좌는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분석마비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아예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손실 회피 편향, 소유 효과, 그리고 분석마비,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작동하는 순간 우리는 시장에서 속수무책이 됩니다. 이제 이 함정들을 알았으니 그 다음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심리적 함정을 극복할 방법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장기 투자를 떠올립니다. 그냥 좋은 주식 하나 사서 오래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냐?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장기 투자와 장기 방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한번 샀으니까 믿고 기다리면 된다는 생각, 그게 전략이 아니라 기도가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2000년대 초반 이스트먼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필름 카메라 시장의 절대 강자였고 당시 누구도 이 회사의 몰락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량주 중에 우량주였죠. 만약 그때 코닥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라는 이름으로 묻어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디지털 카메라의 물결을 외면한 코닥은 결국 파산 신청을 했고 주가는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장기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점검 없는 장기 보유가 문제였던 겁니다. 기업의 가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변합니다. 내가 처음 그 주식을 샀던 이유, 그 핵심 아이디어가 지금도 유효한지 최소 분기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 회사가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재무 상태는 건전한지, 산업의 흐름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투자가 아니라 그냥 방치입니다. 장기 투자 자체가 나쁜 전략이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가치 지표와 분산 투자를 결합한 장기 전략이 시장을 꾸준히 이긴 사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원칙 없이 그냥 버티는 것과 원칙을 갖고 점검하며 버티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주식, 처음 샀던 이유가 아직도 유효한가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믿는 또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가치 투자. 나만 아는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내서 시장을 이기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보석을 먼저 발견하고 시장이 그 가치를 알아주는 순간 큰 수익을 거두는 것, 듣기만 해도 멋있죠. 그런데 현실을 한번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명의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하루 종일 기업 분석만 하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이 재무제표를 초 단위로 읽어내고 기관 투자자들은 막대한 자본과 인력으로 시장을 샅샅이 뒤지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가 퇴근 후 두세 시간 리포트를 읽어서 이 사람들보다 먼저 숨겨진 보석을 발견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남긴 아주 유명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인 대회 이론입니다. 주식 투자는 내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금을 타려면 다른 심사위원들이 가장 예쁘다고 선택할 것 같은 사람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내 눈에 아무리 저평가된 보석처럼 보여도 시장의 다른 참여자들이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으면 주가는 절대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힘은 실제 가치가 아니라 시장이 인정하는 가치라는 뜻이죠. 가치 투자 전략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빠지는 함정, 이른바 영서사형 가치 투자에 있습니다. 나 홀로 숨겨진 종목을 발굴해서 시장 전체를 이기겠다는 서사. 여기에 빠지는 순간 확신과 애착만 남고 원칙은 무너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옳은가가 아니라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읽는 눈입니다. 그게 진짜 투자자의 시선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자금 흐름을 읽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숨겨진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지금 큰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2025년 상반기 시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뜨거웠던 곳이 어디였나요? AI 반도체였습니다. 개별 기업의 숨겨진 가치를 발굴한 사람들이 돈을 번 게 아니었어요. 시장의 거대한 자금이 AI라는 성장서사로 쏟아져 들어오는 흐름을 읽고 그 흐름 위에 올라탄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주도 섹터가 형성되는 구간에서는 개별 종목의 내재 가치보다 그 섹터 전체를 향한 시장의 시선이 훨씬 더 강력하게 주가를 움직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라도 자금이 빠져나가는 섹터에 있다면 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금이 몰리는 섹터에 있다면 평범한 종목도 함께 올라가죠. 이게 시장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물론 주도 섹터만 쫓으면 된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금 흐름을 읽고 그 구간에서 비중을 기민하게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올라타야 할 때 올라타고 흐름이 꺾이는 신호가 보일 때 빠져나오는 것, 이게 평균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핵심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흐름에 올라탔는데 바로 그 순간이 최고점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올라탔더니 꼭대기에서 물리는 상황. 이 두려움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도주에 올라탔는데 바로 그 순간이 최고점이면 어떡하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래서 필요한 게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그 대응을 자동화해주는 도구가 바로 추적 손절매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등산을 하는데 뒤에서 보이지 않는 안전 요원이 계속 안전 그물을 올려주는 거예요. 내가 높이 올라갈수록 그물도 따라 올라오고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더라도 바로 직전 가장 높은 지점 근처에서 안전하게 잡아줍니다. 추적 손절매가 딱 이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000원짜리 주식을 사면서 고점 대비 10% 하락하면 자동 매도를 설정했다고 해봅시다. 주가가 15,000원까지 올랐다면 자동 매도 기준선은 13,500원이 됩니다. 그러다 주가가 꺾여서 13,500원에 닿는 순간 시스템이 감정 개입 없이 즉시 매도를 실행합니다. 최고점에서 팔진 못했지만 10,000원에 사서 13,500원에 팔았으니 35% 수익을 확정한 겁니다. 인간의 심리로는 불가능한 어깨에서 파는 것을 시스템이 대신 해준 거죠. 다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0%라는 기준을 모든 주식에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됩니다.
변동성이 큰 주식에 너무 빡빡한 손절 라인을 걸면 건강한 단기 조정에도 팔려버릴 수 있어요. 반대로 변동성이 낮은 주식에 너무 넓은 기준을 잡으면 손실이 한참 커진 뒤에야 팔게 됩니다. 종목마다 평균적인 변동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기준선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 이게 추적 손절매를 제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매도 원칙이 있어도 애초에 너무 많은 돈을 한 종목에 쏟아부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적 손절매가 작동해도 그 한 번의 손실이 계좌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 투자자들이 매수 전에 가장 먼저 결정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얼마나 살 것인가? 바로 포지션 사이징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시작할 때 이 종목이 얼마나 오를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로들이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내 생각이 틀렸을 때 나는 얼마까지 잃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먼저 답을 내고 나서야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실전에서 자주 언급되는 기준 중 하나가 2% 규칙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단 한 번의 거래로 총 투자 자본의 2% 이상을 잃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총 투자금이 1천만 원이라면 한 번의 거래에서 감수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은 20만 원입니다. 딱 거기까지만 걸겠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계산해 볼까요? 유망한 A 주식을 발견했고 매수가 대비 10% 하락하면 손절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프로 규칙에 따른 최대 손실 허용액 20만 원을 손절 비율 10%로 나누면 매수 가능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1천만 원을 갖고 있어도 200만 원어치만 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처음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강력한지 숫자로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한 번의 거래에 자본의 20%를 거는 투자자가 5번 손속으로 손실을 본다면 계좌는 사실상 끝납니다. 시장에서 퇴출되는 거죠. 반면 이 프로 규칙을 지키면 5번 연속으로 손실을 봐도 총 자본의 10% 정도만 잃습니다.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체력이 남아있는 겁니다. 투자는 이길 때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질 때 얼마를 덜 잃느냐로 판가름 납니다. 포지션 사이징은 화려한 수익을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연속된 실패가 찾아와도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는 것, 그게 장기적으로 부자와 파산자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입니다. 원칙은 알겠습니다. 추적 손절 매도, 포지션 사이징도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돈이 걸린 상황에서 그 원칙을 감정 하나 없이 기계처럼 지킬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손절 기준선에 주가가 다가오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손가락이 매도 버튼 위에서 멈춥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반등할 것 같은데 여기서 팔면 너무 아깝잖아 라는 생각이 밀려들죠. 그 몇 초 사이에 우리가 세워둔 모든 원칙은 감정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버립니다.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입니다. 감정이 개입할 여지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원칙을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대신 실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는 증권사 앱에 이미 그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 감시 주문, 트레일링 스톱, 스톱로스. 이름은 다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주식을 매수하자마자 2가지 명령을 미리 입력해 두는 겁니다. 매수가 대비 10% 하락하면 즉시 매도하는 절대 방어선, 그리고 고점 대비 15% 하락하면 이익을 실현하는 추적 손절매. 이 2가지를 설정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시스템이 알아서 싸워줍니다. 주가가 오르면 이익 실현선이 자동으로 따라 올라가며 수익을 극대화하고, 주가가 급락하면 여러분의 감정이 무너지기 전에 시스템이 먼저 냉정하게 손실을 끊어냅니다. 마치 숙련된 조종사가 이착륙이라는 핵심 결정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자동 항법 장치에 맡기는 것처럼요. 어떤 종목을 왜 사는지, 어떤 원칙으로 팔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그 실행은 감정 없는 시스템에 맡기세요. 지금 당장 앱을 열어 그 기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추적 손절매로 이익을 지키고 포지션 사이징으로 생존을 보장하고 자동 주문으로 감정을 차단하는 것까지. 그런데 이 모든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만의 주식 노트입니다. 주식 노트는 단순히 언제 사고 언제 팔았는지를 기록하는 가계부가 아닙니다. 내가 왜 이 종목에 들어갔는지, 어떤 근거로 손절 라인을 정했는지,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솔직하게 적는 심리 전투 일지입니다. 탐욕 때문에 원칙을 어기고 추격 매수하지는 않았는지, 공포 때문에 손절 기준보다 일찍 팔아버리지는 않았는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기록하고 복귀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보이지 않던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고 시스템을 단단하게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이 자신의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록은 실패를 가장 값진 자산으로 바꿔주는 연금술입니다. 오늘의 손실이 내일의 원칙이 되고 그 원칙이 쌓여서 나만의 투자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시장이 아무리 변덕을 부려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시스템을 지금 이 순간부터 한 줄씩 써내려가 보세요. 투자는 한두 번의 대박을 노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몰하지 않도록 손실을 철저히 통제하며 꾸준히 자산을 쌓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장이 좋든 나쁘든 나만의 원칙을 지켜 살아남고 꾸준히 이기는 것, 그게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위대한 부자로나 남는 길입니다. 원칙을 세우고 기록하고 복귀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소수만이 시장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지속 가능한 부를 손에 쥐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